밀 3종 세트와 보리를 찾아낸 인류는 작정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생산량이 폭발적이어야 인구도 늘고 도시도 생겨날 텐데, 그렇다면 농사의 왕도는 뭘까요? 일단 땅이 기름져야죠. 즉 토양에 유기질, 무기질 성분이 잔뜩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유기질, 무기질 성분이 잔뜩이라면 동식물이 번성한 숲이 제격이죠. 생물 다양성이 기름진 토양을 보장하니까요. 밀 3종 세트와 보리의 고향 시리아 터키 지역은 비가 많은 숲 지역이었어요. 화전 농업이 주류였을 겁니다.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듯 농사는 시리아 터키의 숲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비옥한 땅 믿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숲에서 문명이 태어났을 겁니다. 숲 지역 초록색과 초원 건조 지역 하얀색을 표시한 지도를 보겠습니다. 문명의 고향 아시아와 북동아프리카를 펼쳐보니 거의가 다 건조 지역인데 4대 문명 모두가 비가 잘 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왜 이런 데를 골랐을까요? 베어내야 할 숲이 없잖아요. 더불어 농작물 가축과 숲의 야생 동식물과의 경쟁도 없습니다. 사실 중국 양자강 남쪽이 상나라 1500년 이후 위진 남북조 시절 늦게서야 개발된 이유도 무성한 숲 탓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하얀 지역은 몽골 제국 영토랑 겹칩니다. 즉 천년 전 사람 많아 털어먹기 좋은 곳은 다 건조 지역이었어요. 만약 강이라도 지나가면 물 부족 문제도 한방에 해결되죠. 그게 또 강 하류라면 평지라 물길 내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그 강이 좀 길기라도 하면 상중류 온 동네의 유기무기 성분을 죄다 끌어내 유속이 급락하는 평평한 하류에 다 쏟아붓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곳은 숲의 화전처럼 땅 힘이 갑자기 죽지 않아요. 강이 물뿐만 아니라 거름까지도 연중무휴로 날라주니까요. 다만 강가 지역만 혜택을 받는 것이 좀 흠입니다. 수혜받는 지역을 넓히기 위해 수메르인들 관계수로를 확장시켰습니다. 수메르 지역은 절대평지라 여기저기 물흐름 만들기 참 편했습니다. 인구는 폭증하고 관계수로망은 더욱더 복잡해졌죠.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류의 밀보리와 가축들은 숲의 화전에서 강하류 건조지역 평지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관계수로가 조밀해지며 인구는 폭증했고 우르 같은 도시들이 탄생하며 도시 사람들을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납니다. 건조지역 강하류 평지의 이곳저곳을 뚫어낸 관계수로망은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물류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물대기 쉽죠. 운하까지 있어 배로 다녀도 되죠. 다 좋은데 그놈의 여름 가뭄을 피하는 것이 문명의 숙제였지만 태양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따라 2편에서 설명드린 날씨의 시계열 함수인 달력을 만들어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당시 수메르인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수메르의 인기 탑7 신들과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신은 하늘의 신 아누에서 출발하는데 날씨의 신 엔릴과 지하세계의 물의 신 엔키가 아들입니다. 지하세계 물의 신 엔키는 대지의 신 닌후루삭과 결혼합니다. 관계수로와 농업과의 관계를 상징하지요. 날씨의 신 엔일은 달의 신 난나를 아들로 낳고 난나는 금성, 태양, 비의 신 이난나, 우투, 이시쿠르를 낳습니다. 뭐죠? 태양신의 레벨이 이렇게 낮나요? 수메르 사람들 여름 가뭄 피하겠다고 태양 따라 달력 만들었다 하지 않았나요? 끝발 날릴 줄 알았던 태양신 우투는 달의 신 난나 아들인 것도 폼 안 나는데 인기 순위도 밀렸어요. 비의 신 이시쿠르도 지하세계 물의 신 엔키보다 서열도 인기도 다 밀렸죠. 비보다 관계수로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지하세계 물이 지상으로 흘러나와 관계수로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물이 상류의 비가 흘러내려온 것인 줄 몰랐죠. 자, 이제부터 달의 신 난나가 해의 신 우투보다 끝발 날리던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달의 신 난나를 최고신으로 모시며 4500년 전 당시 인구도 수메르 최대이던 도시 우르는 강하류 해변 도시였어요. 우르 역시 농업으로 탄생했겠지만 농업과 더불어 상업으로 번영했어요. 관계수로가 운하로도 쓰였거든요. 농업망이자 교역망인 관계수로는 운하로 활용되어 이웃지역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날랐고 멀리 인도까지 연결했습니다. 관계수로망을 구축해 농업과 상업을 꽃피운 도시는 우르뿐이 아니었어요. 우르의 이웃도시 우르크, 라가시, 라르사, 에리두도 같은 방식으로 발전 경쟁하여 수메르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이 도시 국가들은 서로 경쟁하고 교류하며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쏟아냈고 이 최초의 문명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죠. 발전된 문명과 확장된 상업망은 4500년 전 영국의 주석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청금석까지 끌어갈 정도였습니다. 우르 지역의 상업망은 서북쪽으로 강을 거슬러 레반트의 지중해 지역을 지나쳐 이집트 왕국에 뻗었고 동쪽으로는 바다 또는 강을 따라 페르시아만을 넘어 인도에 닿으면 인더스강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렀습니다. 이 동쪽 교역로는 고대 지역 유일한 청금석 산지 아프가니스탄 숄가이에 연결되어 우르까지 청금석을 들여왔습니다. 이 국제적인 물자 유통망이 없다면 수메르 지역의 경제는 굴러갈 수가 없었죠. 아프가니스탄의 청금석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중해 넘어 대서양까지 나가 영국 콘월의 주석을 퍼 담아 왔다는 것이에요.
수메르 지역에 구리광산은 있었지만 주석광산이 전무해 청동 제작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영국까지 배를 띄우나요? 4200년 전으로는 말도 안 되는 항로를 개발함으로 주석을 확보하였고 청동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수로를 따라 형성된 상원망은 배로 운영되는데 이 동네는 절대 평지예요. 바닷가 도시 우루는 조석간만차가 심했습니다. 썰물대 해안선은 우루에서 50km 떨어진 곳인데 밀물 들어오면 너끈히 우루 앞마당까지 갈 수 있죠. 이웃 도시들은 우루보다 살짝 더 내륙 쪽에 있기 때문에 밀물이 더 들어와야 항로의 자유도가 더 높아집니다. 밀물 썰물 예측 잘 못하면 이 동네에서 배 띄워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달 모양을 보고 해안선의 위치를 예측해야 했고 달의 신이 괜한 심통 부리지 않게 신전 가서 기도를 해야 했어요. 노아의 방주 아시죠? 구약 성소보다 2000년 앞선 길가메시 이야기의 우투나 피슈팀이 이 방주의 원래 주인입니다. 수메르 지역이 절대 평지라 배수가 안 돼서 비 좀 내리면 물 빠지는데 며칠이 걸렸죠. 게다가 주변에 도망갈 산도 없었어요. 작은 강우량으로도 큰 인명피해가 났죠. 이 홍수신화는 강우량 때문이 아니라 절대평지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절대평지에 강을 끼고 거기에 해운업까지 하며 풍요롭게 살았던 수메르 사람들, 이 밀물썰물 예측이 골치였습니다. 밀물썰물은 하루 지나면 같은 물때가 오는데 얄궂은 것은 주기가 24시간 50분인데다 날마다 간만차도 들쭉날쭉이었어요. 이 들쭉날쭉 패턴과 달 모양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복잡한 패턴의 주기가 딱 29.531인 것을 측정합니다. 패턴이 복잡하던 말던 한 주기가 지나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주기 함수입니다. 완벽한 시계열 함수로 만들 수 있지요. 밀물썰물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 달과 태양이 바닷물을 중력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사람들 중력은 고사하고 달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도 모른 채로 밀물 썰물과 달 모양의 관계를 확신했습니다. 주기함수인 한낮 그림자 길이가 날씨를 설명하듯 주기함수인 달의 모양이 밀물 썰물을 설명한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죠. 하지만 400년 전 갈릴레이는 달과 밀물 썰물의 연관성을 져서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에서 부정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부정한 일만큼이나 재미있고 충격적이죠. 똥꼬집은 천재도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주기성을 갖고 있는 이 밀물썰물의 패턴도 함수화시켜 시계열화 해보겠습니다. 밀물썰물 함수가 뭔지 잘 모르는 특정 조건 x에 영향받는다고 가정하고 fx는 fx라고 놓습니다. 하지만 이 x가 달 모양이라는 것을 이미 알죠? 특정 조건 x를 달 모양 m으로 취환합니다. fm은 fm이 됩니다. 불규칙하게 보름달 되고 초승달 되는 게 아니죠. 딱 29.531 지나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즉 달 모양은 날짜의 함수가 됩니다. 달 모양의 함수를 m, 날짜를 d라 하면 md는 md가 됩니다. md를 fm에 대입하면 fm의 합성함수 d는 fmd가 되어 날짜로 밀물썰물을 예측할 수 있는 시계열 함수가 됩니다. 농업과 상업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날씨의 시계열 함수 태양력과 밀물썰물의 시계열 함수 태음력. 농업 상업이 동시에 중요했던 수메르는 두 시계열 함수를 합칩니다. 1년 12달, 한 달 30일의 개념이 탄생되는 것이죠. 기후와 밀물썰물의 시계열 함수이자 인류 최초의 수메르 달력은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기준으로 360일로 구성됩니다.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여름, 하얀색, 나머지는 겨울, 파란색이고 매월 30일은 달 모양을 쫓아갑니다. 1년 12개월, 한 달 30일의 간단한 체계는 나중에 19년 228 더하기 7개월로 한 달 29.531로 발전하게 됩니다. 1년 12개월 360일의 체계에 6년에 한 번씩 30일짜리 윤달을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1년 365일이 됩니다. 12년을 주기로 6년째 31일짜리 윤달을 12년째 32일짜리 윤달을 넣으면요 현대달력과 같은 365.251이 됩니다. 현대달력이 달력의 끝판왕 같지만 달의 모양을 따라가지도 않고 매월은 28, 29, 30, 31일로 들쭉날쭉합니다. 4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수메르 달력은 어쩌면 수학적으로 그리고 미학적으로 현대달력보다 더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을 360일로 인식했고 나머지 짜투리를 모아 6년에 한 번꼴로 윤달을 만들었다. 갑골문에 등장하는 13월은 이러한 윤달을 말하는데 지금과는 달리 한 해의 끝에다 배치했다. 달의 주기를 30일로 보았고 이를 월로 표현했다.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를 조합한 60갑자로 날짜를 표시했다. 일주일은 10일이었는데 순이라고 했다. 1년 12달, 한 달 30일, 거기에 윤달까지. 수메르 달력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달력 얘기입니다. 뭔가 짝퉁 냄새가 나죠? 그 먼 거리를 거쳐 날씨와 썰물 밀물의 수메르 시계열 함수가 어떻게 형태 그대로 고스란히 중국에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60진법의 수메르 문명과 달리 중국 문명은 10진법입니다.
육식갑자의 탄생은요? 이거 수메르 수체계의 짝퉁 같죠? 음력이라 부르지 말고 중국력이라 부르라는 중국의 수메르 달력 뺏기기를 4편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답글은 곽국봉쇼의 방향을 결정하는 북극성입니다. 진솔한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